안녕하세요. 처음 만나는 고교학점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내신 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서 저는 고교학점제가 어떤 개념으로 시작되었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가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를 빨리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것 굉장히 쉽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또는 뭘 공부하고 싶은지 없을 수도 있고 이것들이 계속 바뀌어갈 수도 있습니다. 없으면 선생님들하고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계속 바꿔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거는 굳이 한 가지로 고집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움직여가면 내가 과목도 마찬가지로 움직여갈 수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지 그거를 문제되는 상황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내신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알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는 굳이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은 또 수업 편성표는 학교가 짜줬지 학생들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도 학생들의 선택 과목의 범위가 있고 앞으로는 그 선택 과목의 범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지 알아야 그 과목 내에서 내가 하고 싶은 과목들을 고를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와 같습니다. 밥상 위에 어떤 음식이 놓여 있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그 중에서 무엇을 골라 먹을 수 있는지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이 있습니다. 현재 교육과정이 그렇습니다. 선택과목은 일반 선택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과목이 있습니다. 진로 선택과목은 성적 처리를 9개 단계로 구분된 상대평가가 아니라 5개의 절대평가, 이른바 성취평가제라는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을 변별할 때 아주 날카롭게 변별하는 것이 아니라 뭉텅뭉텅 이렇게 아주 둔하게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를 하게 되고 나머지 진로 선택과목은 성취평가제, 5등급 성취평가제를 하는 게 현재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총 이수하는 단위 또는 학점도 현재는 204단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 교육과정이 들어오면 현재 204단위가 줄어듭니다. 192로 12학점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선택 과목의 구조도 달라지게 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좀 더 세분화되어 있고 성적을 처리하는 방식이 전에는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을 9등급 처리를 했다면 이제는 공통과목만 9등급 처리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취평가제, 절대평가를 하는 과목이 대폭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1학년 때는 상대평가를 하고 2, 3학년 때는 성취평가제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이 올해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그러니까 23년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런 시스템에 적용을 받기 시작해서 25학년도 지금 중1 학생이 고등학교 갈 때는 모든 학년에서 새로운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목들을 어떻게 달라지냐면 현재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구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세 가지로 다시 바뀝니다. 세 가지가 일반 선택과 융합 선택과 진로 선택. 그러니까 기존 선택 과목 체계에서 융합 선택이라는 과목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는 공통 과목, 일반 선택, 융합 선택, 진로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목고에서 하는 전문 교과들도 기존 체제에서는
전문교과 1, 전문교과 2. 전문교과 1은 이른바 과학고나 외고나에서 하는 것들이고요. 전문교과 2는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에서 하는 이런 과목들입니다. 그런데 이 과목들이 다시 세 개조로 다시 나누어지는데 전문 공통, 전문 일반, 전공 실무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지금 일반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이라면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냐면 융합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 그리고 혹시나 전문 교과에 해당하는 과목들 한두 과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공통 과목은 누구나 다 듣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도 사실상 대부분의 학생이 다 듣습니다. 그러면 선택 과목에 차이가 생기는, 달라지고 있는 과목 구성이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전문교과 과목에서 선택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현재는 진로 선택 과목에서만 선택을 해왔다면 이제는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 그리고 전문교과까지도 확대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한 3과목 정도를 선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한 3과목 정도의 선택권이 더 늘어나게 될 텐데 그 3과목에 늘어나는 선택권을 어디다 적용하는 거냐면 융합 선택과 진로 선택과 전문교과에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 학생들한테는 뭔가 새로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선택지는 매우 작았고 선택하는 과목들이 대개는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에 한두 과목들만 선택하면 됐는데 이제는 선택 과목의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선택 과목의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과목들의 컨텐츠 영역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고 과목들의 수준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영역과 수준이 달라지는데 나는 그 중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내년에 고등학교를 가는 학생이 2학년이 되는, 그러니까 2024년부터 본격적인 선택 과목 체계가 작동하고 25년에는 완전히 다 모든 학년에서 선택 과목이 적용되는 겁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은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선택은 24년에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학생들,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3학년이죠.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이제 선택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선택 과목의 폭이 현재 3과목에서 한 6과목 정도 이렇게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모든 학생이 다 듣는 과목에서는 당연히 선택지가 없는데 그런 과목들이 대개는 아주 기초적인 과목들인 거죠. 공통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런 과목들이 공통적으로 다 배우는 과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이 있는데 일반 선택 과목에서 무엇을 택할지, 진로 선택에서는 무슨 과목을 택할지, 융합 선택에서는 무슨 과목을 택할지, 이런 것들을 정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정해갈 때 사실은 교과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과목은 확실하게 차별화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영어 과목 경우에는 대개 학교가 일반적으로 많은 학생이 듣고 있는 과목들, 현재 개설하고 있는 영어 과목들은 그냥 그대로 이수하시면 되고 그 안에서 특별하게 차별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학이라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차별화가 됩니다. 차별화되는 그 과목이 미적분 2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미적분 2를 이수할 것인가 아니면은 미적분 2를 이수하지 않고 다른 과목을 이수할 것인가, 여기가 처음에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미적분 2는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선택 과목에 따라서 컨텐츠와 수준이 완연하게 드러나는 과목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드러나지 않는 과목이 있습니다. 대개 사회교과에서는 이게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수준의 차이란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학과 과학에서는 이런 새로운 기존의 진로 선택 과목과 새로운 과목이 들어왔을 때 컨텐츠와 수준에서 차별화되는 과목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 그 과목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과 과학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가 그게 먼저 생각해야 될 지점이고 다른 과목들에서는 이 선택에 의한 차별화가 수학과 과학보다는 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국영수, 사회, 과학 이런 과목들 외에 새로운 교과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정확히 말하면 매우 큰 게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기존 교과목 체계에 없던 융합 선택 과목이라는 게 들어오고 이제 일반고 학생들도 특목고가 가지고 있던 전문교과 과목을 이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는 없던 과목 또는 이수하기 어려웠던 과목이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과목이 등장하고 이수할 수 있는 과목군으로 전문교과들이 포함되어 나오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때 학생들은 어떻게 선택을 해갈 것인가? 이 문제가 2024학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대두가 될 텐데 아마도 이런 문제들은 학생들의 진로나 대학 입시와 연동돼서 대개는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어떤 학과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고 그러면 내가 어떤 학과를 선택했으면 그 학과에서 요구되는 또는 그 학과에 들어가는데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 과목들 시리즈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과목을 이수하는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특정 대학이 요구하고 있는 반드시 이수를 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과목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과목들에 대해서 학교가 이건 무조건 들어야 돼라고 설정을 해놓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 여러분들은 이제 뭐를 주목해서 보셔야 되냐면 기존에 있는 과목들 외에 새로운 과목이 무엇이 생기나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 과목들에서의 선택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육과정이 들어오고 학점제가 시행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선택지를 늘려주는 것인데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와 같냐면 학생들의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폭이 늘어난다는 뜻이게 되고 그러면 늘어나는 과목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어떤 과목이 늘어날 거냐 또 늘어나는 과목이 어떤 형태의 수업으로 진행될 거냐 여기서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형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안에 이 과목이 개설될 거냐 아니면 그 과목이 여러 학교가 모여서 수업을 하는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이 될 거냐 아니면 온라인으로 개설될 거냐 온라인으로 개설되는데 그게 인강처럼 온라인으로만 그칠 것이냐 아니면은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이 같이 결합된 형태의 수업으로 만들어질 거냐 이렇게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아마도 학교 안에서 이런 과목들이 개설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물리 실험 이런 과목이 있다면 현재는 고급 물리나 이런 실험 과목에서 하고 있는 전문 교과에 들어와 있는데 만약에 이 물리 실험을 하겠다는 학생이 있다면 학생 입장에서 제일 편한 것은 우리 학교 안에 그 과목이 개설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학교에 고급 물리나 물리 실험 과목을
개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이 과목을 들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려면 특정 학교에 그 과목을 만들어서 주변 학교 학생들도 같이 모여서 듣게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학교 학생들이 다 특정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그 수업을 듣게 하거나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이런 세 가지 상황 중에서 학교가 또는 교육청이 이제 어떤 과목을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과목 구성표를 제시를 먼저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과목들 구성 내에서 이게 학교 안에서 하는 과목인지 공동교육과정 과목인지 온라인 과목인지를 이제 따로 구분을 하시고 그 과목들 내에서 내가 정말 듣고 싶은 과목이 뭔지 한두 개 정도만 선택하는 겁니다. 5개, 6개 무한정 선택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현재 교육과정이 204단위에서 192단위로 학생들이 이수하는 학점 수가 줄기 때문에 무한정 이수하는 게 아니라 선택권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대개는 한 3과목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새로 만들어지는 교과목들 중에서 선택지란 많으면 2 또는 1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공통 선택 과목 가운데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 과목을 줄이고 3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3과목 중에서 선택하는 폭이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대개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위계에 따른 과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수학과학은 되게 이제 위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이라는 이런 위계를 따라가다 보면 실제로 선택하는 과목은 제가 예상키로는 한 2과목 정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2과목의 구성 또 진로 선택 과목에서의 과목 선택 이런 걸 다 합치면은 아마도 5개 내지 6과목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있을 겁니다. 이 5개와 6개 과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학생들이 미리미리 생각을 해둬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과목을 선택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대학은 뭐 문과를 갈지 이과를 갈지 이과에서도 내가 어떤 영역의 일들을 해볼지 또는 어떤 영역의 공부를 할지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 이런 선택이라는 상황이 됐을 때 내게 필요한 과목들을 고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과목이라면 또 그것을 배우고 싶다면 그 과목이 우리 학교 안에 개설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른 학교 가서 듣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과목을 들었던 것이 내가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선택권을 충분히 누리고 활용한 결과가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대학을 갔을 때 뭔가 대학에서 그 학생이 우리 과에 들어올 준비를 고등학교에서 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과목들의 구성 가운데 중요한 과목은 위계를 갖고 있는 과목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기존에 가르치지 않았던 새로운 교과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수업 방법을 구현하고 있는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과목들이 어떻게 개설되느냐 또는 새로운 수업 방법을 가진 과목들이 어떻게 개설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고등학교 2학년 이후에 무슨 과목을 선택할지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존 과목들 가운데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과목들은 수학과 과학 과목에서 주로 차이가 나니까 현재 만들어진 과목에서는 수학, 과학을 중심으로 선택을 하시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목 또는 새로운 수업 방법이 적용되는 그런 수업에서는 나의 진로와 맞춰서 어떤 과목을 이수할지 이거를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다 골랐을 때 아마 6개쯤의 선택지가 생길 테니
그러면 이 6개 선택지 가운데 내가 진로 선택에서는 몇 개를 선택을 하고 새로운 과목에서는 몇 개를 선택하고 새로운 형태의 수업에서는 몇 개를 선택할지 이것을 배분하는 게 실질적으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스스로 하지 못하면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선생님들이 학습 계획서라는 걸 놓고 학생과 선생님이 1대1로 계속 상담을 해갈 겁니다. 그리고 이 상담해가는 내용들이 기록화돼서 계속 이제 누적이 될 겁니다. 이런 상담 프로그램들을 잘 이용해 보시는 게 학생들한테 필요한 일입니다. 네, 두 번째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생들의 선택 과목과 연결된 대학 입시 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